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수도권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은혜강 교회 신도 4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교회에서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소독한다며 입에 일일이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렸다는데요. 이게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게 인포데믹이라고 하죠. 인포데믹은 정보 감염증을 뜻하는 말인데요. 은혜강 교회 사례는 감염병 대처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감염이 더욱 확산될 수도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꽤 있다. 항생제를 미리 사둬야 한다. 이런 출처불명의 글이 서울의대 졸업생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퍼지고 있기도 합니다.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한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오래 쓰는 세 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완벽한 만남이란 완벽한 조건이 만드는 것. 올 3월 당신과 캐딜락의 만남처럼. 캐딜락 퍼펙트 딜 프로모션. 최종 별상이 최대 25% 할인. 3월 단 한 달간의 이상적 혜택. 지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미래통합당의 공천 발표 이후 지역선거구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안동 예천선거구 무소속 권태기 예비후보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죠.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얘기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만나왔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최영일 평론가와 시간을 좀 맞바꿔서 매주 월요일에 만나게 됐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준금리가 이제 우리 경제의 가장 탑 뉴스였는데 이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최백은 교수님 또 시민을 위하여라는 또 당의 그 비례연합정당의 당 대표시기도 해서 하나 좀 간단히 확인하고 가죠. 지금 어떻습니까? 시민을 위하여 지금 비례정당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상 이제 지금 이게 비례연합정당이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제 각 당들에 참여하는 당들의 비례 후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선관위에 등록을 하는 이제 최종 기한이요. 예.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아, 최종 기한이 다음 주 수요일? 한 9일 남았네요?
이제? 예, 근데 이제 이 일반인들은 좀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밖에서 보시니까요. 예. 제가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는 그 등록하는 과정이 상당히 여러 실무적인 일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각 이제 후보들을 이제 보내주시면은 그분들을 이제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이제 일시적으로는 저희 시민을 위하여의 당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후보들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선관에서 정한 기준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직 후보자 이제 자격 심사 이런 것도 이제 거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그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 서류가 그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실무적인 절차들을 이제 쭉 처리하는데 한 일주일은 최소한 걸려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한 이틀 남은 거네요? 그러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틀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비례연합정당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민주당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선택에 그러니까는 데드라인에 지금 쫓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내일 그러니까는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이제 시민을 위하여를 이제 선택하는 거를 발표할 걸로 지금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네,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수 정당들도 지금 참여하는 소수 정당들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수요일쯤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소수 정당들이 참여하게 됐고, 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이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비례연합정당이 드디어 이제 결성이 되었다고 저희가 이제 입장을 발표할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후보들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검증 작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실무적인 이제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지금 할 생각입니다. 지금 비례연합정당에 이 최백은 교수님의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이 있고 또 예. 정치개혁연합이라고 있죠? 예, 여기 또 맞습니다. 플랫폼 정당이 또 있고 열린민주당이라고 또 있고 이 세 개가 있는 건데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곳 민주당이 이제 한 곳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이 세 정치 연합체들이 비례 연합 정당들이 합쳐서 통합해서 가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열린민주당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일부가 이제 만든 건데요. 손혜원, 정봉주 의원이 만들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독자 정당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냥 계속 독자 정당으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과 별개의 정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열린민주당 일단 배제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정치개혁연합 아니면 시민을 위하여인데. 예, 근데 이제 정치개혁연합은요. 예. 지금 이제 겉으로는 저희랑 같이 플랫폼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이제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걸 플랫폼 역할을 하려면 정당으로 등록이 돼야 돼요. 예. 이 정당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예. 선관위의 정당 등록이 완료가 돼야지만이 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민을 위하여는 정당 등록하셨잖아요. 한 완료됐습니다. 일주일 예. 됐죠? 지난주 예, 일요일인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선관위에서 이제 그러니까 등록증을 줘야지만 이제 이게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이제 플랫폼을 표방한 이제 정치개혁연합을 비롯해서 몇 개 시민발 소위 비례연합정당들이 정당 등록이 완료된 게 저희뿐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정치개혁연합은 이렇게 임박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당 창당 작업을 완수를 못했어요. 오늘 내일 중에 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만약에 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한 5개 이상의 지역에 그러니까 지구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창당을 해야 되거든요. 중앙당뿐만 아니라요. 1,000명 이상씩 각 지구당에. 근데 부산에서만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보면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창당을 어렵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비례 정당은 시민을 위하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민주당에서 왜 의원 꿔주기라고 하나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미래한국당에 꿔줬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거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의원 꿔주기가. 의원 꿔주기가 아니라요. 민주당 입장 속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입장이 없어요. 아, 실제로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출마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제 저희가 저희 정당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 지금 시민을 위하여 해서 그럼 뭐 불출마 예. 의원이라든지 뭐 경선 탈락 개인적으로요. 의원들 예, 개인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민주당과는 별개로 요청을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선거 이제 그러니까 번호를 이제 그 정당 후 그렇죠. 번호를 받는 예.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의원이 만약 없으면 한 10번째인가 그렇게 된다면서요. 정당 그 선거지에. 더 밑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좀 예. 위로 올려야 되니까. 일단 예. 알겠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지금 너무 큰 뉴스여서. 예. 자, 지난 밤에 미국이, 그러니까 지난 3일입니다. 3일, 그러니까 2주 전이죠. 그때 0.5%포인트를 인하를 했는데, 바로 예. 어젯밤, 오늘 새벽에 1%포인트나 무려 또다시 금리를 내렸고, 우리나라도 아주 긴급하게 오늘 오후 4시 반에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우리도 역시 0.5%포인트 인하해서 0.75%로 기준금리가 됐습니다. 예. 자, 잇따른 이 국내외 금리 인하,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교수님?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나요? 우리나라 이 한국은행도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 날짜가 있어요. 있죠. 예, 이제 4월 예, 9일이었죠, 우리. 예. 앞으로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땡겨서 할 수도 있냐 이제 이렇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가능하다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예.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게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전개된 건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허 앵커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3월 초에 한번 0.5% 내렸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 보게 되면 내리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간밤에 이제 그러니까 다시 1%포인트를 내리고 나서 네. 아직 거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 저게 개장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인가 하죠, 개장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물 시장 미리 열려요. 하하. 선물 시장은요. 여기서 뭐 폭락했다면서요. 예, 선물 시장이 거의 그러니까는 4.5에서 한 4.8%포인트. 이게 그러니까 다우지수를 기준할 때는 1000포인트 이상이 하락해가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그러면 이 중단됐어요. 거래가요. 선물 시장도 중단이 됐어요. 예. 그 그러니까 정도로. 이게 뭐냐면은 그건 모르겠습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금리를 제로 금리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7천억 달러 양적 완화까지 하겠다고 또 그랬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가 연상이 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대규모로 돈을 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화답은 어떻게 했냐면은 주식을 다 내던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통화 완화 정책이 그러니까 대책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시장에서요. 예.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또 이게 그러니까는 과거 금융위기 때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부실 자산을 이렇게 새 돈을 풀어서 도려냈으면 됐지만은 예. 이번은 지금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유동성이 없어서 지금 이게 돈이 안 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못할 정도로 접촉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제한되면서 네. 생산과 소비 활동이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중단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실물 경기 침체,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반영되는 거고, 금융시장이 또 이제 이게 악화되면서 또 실물 경기에 또 영향을 주고 악순환 고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과거의 같은 방식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예. 보통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예. 오늘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 증시 뭐 3%대 하락을 했죠. 아시아 예. 증시 모두 한 3, 4% 급락했죠. 맞습니다. 예. 지금 유럽 증시 지금 열렸는데 여기도 지금 7, 8% 폭락했고 미 선물도 뭐 폭락했고.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코로나가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코로나19에 따른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든가 실물시장의 이 침체는요. 예. 이건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현상인 건데. 예. 문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맞지 않아도. 예. 그래도 기준금리도 내리고 재정 정책도 같이 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마저도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효과가 없다. 예.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이 내놓은 대책을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남은 수단이 이제 없잖아요. 없죠. 예. 연준도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할 거 다 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제는 정부라든가 통화당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는 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쓸 예. 카드가 없으니까. 카드가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는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폭락 장세가 예. 이어지고 있다. 예. 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기준금리 이제 0%대로 0%로 들어갔고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50조나 되는 양적 맞습니다. 완화를 했고 예. 일본도 오늘 오전에 보니까 금통위를 열었네요. 지금 현재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마이너스 맞습니다. 0.1%인데 12조,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한 120조 정도 되는 그런 유동성을 풀었죠. 그러니까 ETF를 매입하면서 시중에 이제 돈을 푸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거의 비슷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숙제인데요. 예, 이 상황이요. 예.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저희 이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예. 우리가 흔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50인 이상을 모임을 그러니까 다 금지 취소 막 이렇게 시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접촉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사람이 활동을 그러니까 위축되게 되면은 생산과 소비 활동이 그만큼 우리가 이게 단절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게 생산으로 연결되게 되고 생산이 다시 또 소득을 창출해가지고 소비로 연결되는 이런 순환고리가 이렇게 돌아가야지만이 경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끊어진 거예요. 이게 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끊어졌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이 문제는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보건적인 해법이 그러니까 방역적인 해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 끊어진 연결고리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 보니까 지금 우리 기준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할 게 아니라 우리도 제로 금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좀 반대 입장이시고. 예. 자, 그 하나 좀 여쭤보게.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금리 인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부동산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건데 지금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부동산도 앞으로 이제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폭락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는 이제 이게 그 금융시장에 이게 이 주시장의 폭락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요. 예.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요. 예. 제가 이제 일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은 90년대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되게 금융시장과 같이 움직여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주가가 폭락하면서 엄청난 자산 손실들이 생겼잖아요. 투자자들이요. 돈을 잃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어디선가 이제 돈을 현금을 또 이제 좀 땡겨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이제 팔아서 현금을 또. 그렇죠.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상업용 부동산에서 먼저들 이게 빠져나옵니다. 예. 네? 빠져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결국 부동산은 우리가 주식보다는 유동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현금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먼저 빠져나가요. 그 큰 돈들이요. 부동산 시장에서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이제 급감을 하게 될 거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예, 그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리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 바람 이런 걸 걱정들을 하는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요소는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지금과 같은 우리가 이러한 긴급 상황 속에서는 그 힘보다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충격에 의한 요인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급등하게 하는 그런 요소는 사라졌다.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조금 전에 그 최백은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지금 안 어울리는 옷을 입혔다는 논리는 또 좀 희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울리진 않더라도 당장 이 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옷이라도 입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문제는 그게 이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고 해가지고 내리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의 이자 비용은 좀 이제 줄어드는데. 예.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더 빌려가지고 투자할 이런 상황은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좀 부담이 덜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금리 이자 비용이 좀 줄어드는 대신에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개 지금 더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은 은행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 더 절실한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금리를 바닥까지 내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게 되면요,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은, 네. 지금, 지금 와서 금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금값은 좀 올라야 되는데. 예. 금 가격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물가가 떨어질 때 금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예. 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 금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소비도 이제 못하게 되고, 예. 안 하게 되거나 못하게 되면서 디플레이션 상황을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반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경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조기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경기 침체가 굉장히 나쁜 국면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오늘로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점령한 상황이라서 선거 열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중요한 선거니만큼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여러 잡음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기도 한데요. 미래통합당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탈당한 분이죠. 지난주에 기자회견도 가졌던 권택기 예비 후보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권택기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택기입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안동 예천 선거구 공천이 예비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예상 밖의 인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번 공천 네. 지켜본 심정이 어떻습니까? 네, 가슴이 답답합니다. 5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수를 하러 가보니까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람이 불을 다 질러놨어요. 잿더미가 된 가수원을 보고 참담한 농부의 심정입니다. 잿더미가 된 과수원을 보고 있는 농부의 심정이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김영동 후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네. 자, 지금 권택기 후보님은 낙하산 공천이라고 규정을 하시는데 네. 왜 이런 공천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다 가슴에 묻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예. 안동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안동에서의 소수의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중앙당의 눈과 귀를 막았다. 그래서 검증도 안 하고 이런 후보를 낙하산으로 보냈다라고 대부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래 중앙당의 눈은 막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민심은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분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득권을 지키려는 어두운 그림자 세력의 그 결과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엔 좀 그렇고요. 방송을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안동 예천 선거구 외 지역에도 기존에 힘 있는 정치인들이 컷오프가 된 경우도 있고 또 불출마를 선언한 곳도 꽤 많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두고 물갈이를 통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함이다. 친박 학살이다. 영남권 잠룡 견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자, 이번 공천 종합적인 평가를 하신다면요. 네, 보수 혁신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좀 더 혁신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너무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무능을 우리가 응징할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을 미래통합당 후보로 이렇게 낙하산으로 꽂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마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권태기 후보님께서는 지난 기자회견 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김영동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찬양하고 황교안 대표를 비난한 데다 또 민부론, 그 통합당의 민부론을 졸작이라고 표현한 인물을 검증 없이 데려왔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네. 지난 금요일 인터뷰에서 그 김영동 후보가 자신은 매일 칼럼을 거의 매일 썼다. 지난 10년간. 네. 한 500여 편 되는 그 칼럼 중에 그중에 네. 일부만 발췌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수 대표 논객인 조갑재 선생이나 진성호 전 국회의원도 유튜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물론 노동운동가로서의 그분의 지향점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우리 미래통합당 보수혁신의 길에 맞느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최소한 공인으로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글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들을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미래통합당하고는 안 맞다. 저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양심에 다른 그런 행보를 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 이 방송을 매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니까요. 김영동 후보의 인터뷰도 좀 들어보시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지금 권태기 후보의 인터뷰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권태기 후보님의 이런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게 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워낙 시간을 서둘러서 했죠. 누구도 이 후보가 안동에서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요즘 듣보잡이라고 있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이런 후보를 오늘 갑자기 누가 데려왔을까요? 인재영입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중앙당에서. 그렇다면은 좋아요. 한국노총의 추천을 받았는데 왜 한국노총은 민주당하고 연대를 했을까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밀실야합이다. 특정 세력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 친구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단지 외형은 아주 좋죠. 변호사 출신의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그 학력과 외형이 우리 서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판단을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이분은 분명히 가짜 보수입니다. 이 가짜 보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권태기 후보께서는 이제 결국 지난주에 탈당을 선택하셨고, 이 탈당의 배경은 물론 이번 공천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실 것 같은데 향후 그러면 총선에 어떻게 임하시게 되는 겁니까? 예, 저는 무소속으로 당당하게 시민의 검증과 시민의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짜 보수로는 이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진짜 보수, 저 20년 동안에 우리 미래통합당의 당원으로서의 제 청춘을 다 바쳤는 진짜 보수 저 권태기가 시민의 힘을 얻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반드시 이겨서 우리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기자회견 때,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눈물을 좀 이렇게 보이시던데, 정치인이 탈당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좀 엄중한 일인가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때 심정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그 눈물을 좀 보이셨던 심정, 왜 이렇게 눈물까지 나셨는지. 예. 제가 97년도 이해창 총재 대선, 또 2002년도 이해창 총재 대선 두 번이나 실패하고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 당원들과 어려움과 기쁨을 20년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 당을 제가 떠나야 됩니다. 제 청춘을 다 바친 당인데 한 번도 제가 공천에 탈락해가지고 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저보고 나가라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이거는 밀실야합에 의해서 경선의 기회도 주지 않는 이 당은 미래가 없다. 정말로 저는 무소속으로서 우리 시민의 힘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우리 보수를 혁신하고 우리 보수가 제대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당에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보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무소속 후보 단일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무소속 권오울 후보가 있고요. 지금 권태기 후보 이제 무소속이 되셨고, 지금 통합당의 김명우 후보도 상당히 이번 공천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 분이 단일화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단일화의 큰 뜻에서는 아마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단일화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소속이라는 것도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힘을 얻기 위해서 시민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단일화를 하자라는 그런 서로의 의견은 일치가 됐는데 자 이거를 하루아침에 딱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이 겪는 산모의 고통처럼 이 단일화도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단일화를 해서 시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후보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를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여론조사로 하시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은 지금 내려온 낙하산 후보는 분명히 밀실야합 후보이고 우리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된다면, 말씀대로 되신다면, 무소속이 이제 단일화 후보가 한 명이 있겠고, 미래통합당의 기병동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이삼걸 후보, 이렇게 3파전이 이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선거 판세가 어떻게 예상이 될지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로서는 정말 알 수 없는 판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폭주에 대한 우리 국민과 안동 시민, 예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후보, 진짜 보수 후보를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이미 민주당은 제껴놓고 진짜 보수냐 가짜 보수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보수의 정통성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우리 안동 시민과 우리 예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국민들이 힘겨워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바로 서고 우리 시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의 대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5년 동안 함께 해온 저 권택기, 진짜 보수 후보 권택기를 다시 한번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무소속 권택기 예비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스포츠 리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코로나 소식부터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지구상의 거의 모든 프로 스포츠가 올 스톱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보면 도쿄올림픽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아베 총리는 뭐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행하겠다, 올림픽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년 연기가 딱 맞는데. 1년 연기. 하지만 지금 갖가지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지 머니보이스에서 보도를 한 걸 보면은 IOC에서 이미 도쿄올림픽에 통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연기가 아니라 취소를 통보했는데. 연기가 아니라 취소를 통보했다. IOC에서? 예, IOC에서. 내년에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아예 건너뛰겠다? 연기가 아니라 취소를 통보했는데 아베 수상이 이걸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보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또 IOC에서 내일 국제기구들과 긴급히 화상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뭐 정례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오고 갈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 유승민 IOC 위원과 또 국제 태권도 연맹 총재도 여기에 이제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화상회의예요.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화상으로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구들, 그러니까 태권도, 유도, 육상 다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 기구들이 IOC 바흐 위원장과 이제 화상 회의를 하는데 아마 중요한 안건이 역시 도쿄올림픽 취소, 연기, 강행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스포니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890명 가운데 81%가 중단이나 연기가 맞다. 이렇게 설문에 답을 했다는 겁니다. 절대 다수네요. 일본. 절대 다수죠. 여기서 개최 강행이 17%, 무관중 개최가 5.2%. 이게 이제 올림픽의 무관중 개최는 이 프로리그라든지 아마추어 스포츠 다른 것과 좀 다르거든요. 그럼요.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기 때문에 다 모여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던 국가들도 모여서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그런 대잔치 아닙니까? 이걸 무관중으로 한다는 것도 큰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사실상 1년 연기를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트럼프 개인적인 의사라고 했긴 합니다만은 또 전 세계 정보가,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게 미국 대통령 아니에요. 뭐 일본이나 중국,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사견이지만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걸 갖다 이렇게 사견을 말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정보가 있다는 얘기죠. 1년 제의가 맞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결정적인 것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에요. WHO 세계보건기구 결정에 따르겠다. 무조건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WBO에서 WHO에서 올해 올림픽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 연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흐 IOC 위원장의 얘기니까 이건 트럼프보다 더 사실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이건 스포츠 대통령이니까 전 세계. 그래서 아마 지금 80-90%는 연기 쪽으로 아마 중지되는 것은 너무나 이게
IOC와 일본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MBC 중계권 이런 것들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예. 아마 1년 연기를 하는 게 가장 타격이 적지 않을까. 1년 연기를 하더라도 일본으로만 볼 때는 5천 가구의 아파트를 1년 동안 변화해야 되는데 이거 또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또 모든 경기장에 또 관리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네요. 예, 예. 이런 것들 또한 뭐 MBC라든지 IOC는 1년 후에 이제 다 걷어들이면 되니까 뭐 손해는 보겠습니다. 그렇죠. 큰 손해는 아니지만 일본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년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수익이 더 나아질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요. 나쁘면 나빴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수촌 5천 채의 아파트의 1년 연기에 따른 이게 또 낙후될 거 아닙니까? 1년 그럼요. 아무래도 더 좋아지진 않잖아요. 여기에 관리비라든지 모든 경기장의 또 사후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그래도 취소나 2년 연기보다는 1년 연기가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나마 사전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고 지금 뭐 관리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이게 전염병을 이렇게 잡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뭐 WHO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지금 WHO가 하도 일본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일본이 돈을 많이 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구에 중국하고 일본이 많이 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최대한 일본의 입장을 좀 반영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사실 모든 건 좀 순리대로 가야죠. 상식선에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구촌의 건강이죠. 그럼요. 예. 그걸 첫 번째로 여겨야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프랑스 2부 리그에서 축구입니다. 뛰고 있는 석현준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이거 파장이 좀 크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프랑스 리그 최초입니다. 근데 파장이 개인적인 거니까요. 예.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라 조금 영향이 우리한테는 안 좋은 영향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개인적인 거니까. 한국에 있다가 간 게 아니라 프랑스에 있다가 걸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28일 경기도 결승골을 넣으면서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트로아 팀에 복귀를 해서 물론 2부 리그 팀이에요. 잘 싸워주고 있었는데 이제 14일 동안 격리를 당하게 됐고요. 아마 이재성, 서영지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호스타인킬 선수도 역시 격리됐어요. 동료 선수 스테판 데스처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마 코로나19로 석현준 선수가 국내외 스포츠맨 가운데는 최초로 걸렸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로 손해를 보고 있는 선수가 대표적인 선수가 김강현이죠. 워낙 잘 던지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보름 후로 더 연기됐잖아요. 아마 3월 말 정도로 컨디션을 맞춰놨을 텐데 김강현 선수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조규성 선수도 또 그래요. 조규성 선수는 누구죠? 전북현대의 이제 22살의 에이스인데 지난 1월달에 아시안컵 때 결승골을 넣는 등 1m 90 가까운. 근데 전북현대가 올해 요코하마 팀과의 경기에서 추격골을 넣었던 아주 장신 스트라이커인데 아주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개막전을 기다렸는데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김시우 선수가 플레이스컵 2위까지 갔잖아요. 첫날 7언더파 2위. 그게 이제 취소가 됐고. 너무 아까웠어. 박인배 선수가 6월달까지 랭킹을 부쩍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2월달에 이어서 2월달 아시아 대회에 이어서 3월달 미국 대회도 다 취소가 됐어요. LPGA 대회 다 취소됐고 일단. PGA도 다 취소됐죠? 고진영 선수 오늘 왔고요. 박인배 선수 내일 또 국내로 돌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조금 피해를 덜 본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지금 부상 중이니까. 3월 경기 다 못 나가는 건데 이제 훈련에 복귀해서 3월 말쯤 출전할 수 있는데 3월 초 경기 두세 경기가 다 취소가 됐잖아요. 다 취소됐죠. 그래서 출전하지 못하는 경기가 두세 경기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흥민 선수는 뭐 영국에 가서 지금 격리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휴식 치료에서 회복기예요. 그러니까 격리기와 회복기가 겹치기 때문에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손해를 덜 봤거나 약간의 코로나19 때문에 개인적으로 덜 손해를 본 그런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코로나가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 뭐 4월, 5월 갈지도 모르니까요. 가까운 큰 대회가 6월달에 유럽컵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월드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컵이. 이거가 지금 현재
도쿄올림픽보다 한 달 먼저 열리기 때문에 유럽컵이 가장 지금 화제에 올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쿄올림픽이죠. 그리고 크게 봐서는 역시 도쿄올림픽이죠. 지구촌의 축제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유럽컵 6월달에 또 도쿄올림픽 7월달 이 두 대회가 코로나19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스포츠를 다 집어삼킨 코로나19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북서쪽의 고기압과 동쪽의 저기압 사이에서 강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좀 차갑습니다. 그래도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온화한 서풍으로 바뀌고요. 햇살도 비춰지면서 낮 기온이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겠는데요. 이번 주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날은 점점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영양, 영주, 봉화 지역은 내일 오후 늦게 구름 많고 한때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일교차는 크게 나겠고요.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봄이 점차 속도를 내겠는데요. 특히 화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수요일에는 17도 안팎까지 보이겠습니다. 일교차 크게 나니까 환절기 옷차림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당분간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 걱정 없습니다. 수모구와 대기 정체로 중서부 지역으로만 대기질이 나빠지겠고 우리 지역은 대기질 청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소식은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들어있고요. 그전까지는 맑은 하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1도, 한낮에는 13도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5도 높은 9도, 체감온도는 8도, 습도는 24%입니다. 날씨였습니다.